그리고 맨발 걷기 하면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뾰루지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지가 자주 생긴다, 그리고 머리에 비듬이 많이 발생한다, 또 그런 분들은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피부에 수분이 살아나고 뽀송뽀송해집니다. 뾰루지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아토피나 또 심지어 건선, 첩진, 이런 면역력이 약해서 일어나는 질환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체의 면역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 지금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같은 스트레스로 면역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병이 되어버리고, 면역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이길 힘이 더 세니까 병이 안 되고 오히려 자극제가 되고 더 건강하게 되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석간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낮에 맨발 산행 왔습니다.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계속 밤 늦은 시각에 맨발 걷기를 황성공원에서 했는데요. 거의 영상이지만 영상 1도, 영상 0.6도, 마이너스 0. 몇 도, 이런 상황에서 주로 걸었습니다. 아직은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지 않아서 경주는 포근합니다. 지금 현재 영상 8.1도인데 경주시 수도산 김유신 장군 묘가 있는 송화산 정상 쪽으로 점심시간을 기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서 정취가 아주 멋들어집니다. 맨발 걷기는 계절별로 뚜렷합니다. 봄에는 연두색 새싹이 올라오고 또 연한 꽃망울이 터질락 말락한 꽃망울, 그리고 활짝 만개한 개나리, 진달래, 이런 원초적인 색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코끝을 간지리는 후각, 또 후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또 봄에는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산들산들 부는 봄바람이 굉장히 쾌적하고 따사로운데요. 또 여름이면 찌는 듯한 무더위를 뚫고 올라가면 땀이 청글청글 맺힙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또 시원한 바람이 한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땀도 씻겨주고 또 그늘에서 조금 있으면 시원해지고 매미 소리나 각종 또 벌레 소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가 온 산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비가 오잖아요. 그때는 황토길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비가 온 직후에,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어느 정도 배수가 된 황토길에 가면 쫀득쫀득한 찰흙처럼 밀가루 반죽해 놓은 것처럼 그런 감촉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이제 미끄러짐이나 이런 부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여름철에도 할만합니다. 여름철도 매번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선선한 날도 있기 때문에 여름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날 기온에 맞춰서 슬기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법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니까 말하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숨이 약간 차네요. 평지만 걷다가 이렇게 다리 근육을 사용하니까 호흡이 약간 가빠집니다. 그래서 오르막이 있으면 또 평지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서 산은 다이나믹해서 참 좋습니다. 자, 낙엽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가을이면 이제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가을의 전령사라죠. 찌르륵이랑 여치, 이런 벌레 소리의 합창이 온 산에 울려 펴집니다. 그리고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잎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또 마음도 생각이 들어지고 또 시상이 떠오릅니다. 스쳐 지나갔던 시간들도 기억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운동기구가 있는 장소입니다. 주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셔서 휴식도 취하시고 담소도 나누시는 장소인데, 비온 후라 지금 현재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여기서 음악도 들으시고 또 대화도 나누시고 만남의 장소 비슷한 장소인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날이 개이고 또 산들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건조해지면 많은 등산객들이 맨발로 올라오시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네 분 가족 같은데 네 분께서 맨발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요. 맨발 걷는 분들을 보면 왠지 동질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인사도 건네게 되고 반갑게 미소가 번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겨울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얼씬이 꽃입니다. 작년 겨울에도 눈바디로도 걸어보고 살얼음이 낀 물반 또 눈반인 그 길도 걸어보고 사래기 내리는 또 밤에도 걸어보고 또 영하 직전에 물 위로도 산책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두렵고 동상이 걸리지 않을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금세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걷다 보면 이제 발이 이제 얼어서 감각이 조금 둔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조금 걷다 보면 이제 찬 기운이 상당히 누그러집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더 걸으면 살을 내는 듯한 또 발에 통증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지나면 발이 좀 따뜻해지고 얼얼해서 마치 망치로 땅을 탕탕탕 뛸 때의 충격처럼 발을 뛸 때 조심조심 하지 않으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평상시에 1시간 했으면 한 20분 정도 짧게 하고 또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신발을 벗고 걷기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발이 녹았다가 또 얼었다가 하면서 또 동상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당뇨가 좀 심하신 분이나 말초 혈관에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무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무슨 운동이든지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되고 자기 체질에 맞게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덜컥 무리하셨다가 맨발 걷기 좋다고 하니까 무리하게 시간을 추운 날씨에 오래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격이 큰 골격계가 추우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관절이나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마라톤에도 페이스메이커가 있잖아요. 페이스메이커가 페이스를 조절해 줍니다. 옆에 같이 뛰면서 속도를 조절해 주고 오르막 내리막일 때 가장 최적의 컨디션으로 전체 42.195를 주파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는 페이스메이커가 없습니다.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보시면 일반화 시키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 신발을 신고 산행하는 부분에 익숙하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걷습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가 이미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난생 처음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은 발바닥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모든 부분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또 성인이 같이 또 산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대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적절하게 운동하시기를 꼭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효과는 크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좀이 그냥 며칠 만에 나와버렸습니다. 발통 무좀도 거의 흔적이 없어졌고요. 한 1년을 하니까. 그리고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이나 어깨 뭉침이 있던 부분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가 현저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분해염, 염증이 있지 않습니까? 혀가 빵꾸가 난다거나 입천장이나 볼이 빵꾸가 난다거나 꼭 이런 증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발생을 하고 그것이 한 보름간 같습니다. 오라메디를 바르고 또 벌꿀 화분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했지만
이 몸은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손상을 입잖아요. 그처럼 기본적으로 몸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염증성 궤양이 자주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한 6개월 지나니까 거의 사라지더라고요. 8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염증성 궤양이 아예 복용을 못 하겠어요. 물론 더 무리하고 하면 살짝 생길 수는 있는데, 생겨도 하루 이틀 지나면 생기는 듯 말 듯 하다가 사라진 경우가 몇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염증성 궤양을 1년이 넘어서는 크게 생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몸 안에 면역력이 체계가 강화가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면 입이 흘렀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것이 맨발 걷기 한 40분 정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40분 정도 되면 우리 몸의 자유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기가 부드러워지고 근골격계가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래서 장도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소화도 잘 되고, 또 거기서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장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이 곧 머리 건강이라고 하고, 장이 안 좋으면 또 치매에 걸릴 확률도 있다고, 장누수 현상에서 장의 면역력이 얼마나 왕성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의 건강이나 정신까지도 또 지배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걸으면 이렇게 발바닥 아치 효과나 또 스프링 효과,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그리고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우리 몸이 염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몸의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면서 아프던 부분들이 통증이 해소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시작했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도 신경이 직접적으로 닿아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이런 것들이 굳어져 있고 딱딱하기 때문에 신경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칩이, 근골격이 부드러워지면 신경이 어느 정도 협착이 되어 있어도 통증을 거의 못 느끼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좀 지나면 장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또 소화불량이나 또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도 제가 맨발 걷기 권하고 몇 분이 나아버리더라고요. 제산제를 먹고 그렇게 늘 하시던 분들도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면 꿀잠을 자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체의 이 발은 굉장히 오묘하게 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 다음으로 정교한 인체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뼈와 인대와 신경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발부터 머리 끝까지 한 줄기로 다 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 건강이 곧 전신의 건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을 어떤 분들은 자극을 하고 지압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사지를 하고 족욕을 하고, 그 다양한 또 치료법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요법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인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상승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차가운 몸에는 각종 병이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목을 따뜻하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몸이 회복되지 않다는 것을 발만 따뜻하게 한다면 우선적인 질병은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좀 차가운 곳에 노출시켜도
발을 단련해서 따뜻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옵니다. 심장에 뿜어져 나온 혈액이 또 혈관을 타고 발까지 내려가서 또 모세혈관을 거쳐서 수많은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이제 심장 기능도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혈관도 노화되고 혈액도 점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혈압을 아무리 올려도 모세혈관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굳은 살이 베이고, 그리고 피로가 쉽게 오고, 왜냐면 피가 곳곳에 돌아야 이제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또 영양소가 공급이 되거든요. 산소가. 그처럼 이 강에 쩍쩍 갈라진 땅에 물이 쫙 흐르기 시작하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소생하는 것처럼 피가 빨리 흐르고 혈류량이 많아지면 웬만한 병은 치료가 되고 또 면역력이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 발을 따뜻하게 하는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단련해서 발의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발 마사지도 있고 관족법이라 해서 이진건 씨의 관족법도 있고, 그리고 또 족욕도 있고, 또 발 지압하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 맨발 걷기를 저는 가장 뛰어난 발 관리 요법으로 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체중을 실어서 하기 때문이거든요. 돈이 들지 않고 또 언제든 신발만 벗으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60kg, 70kg, 80kg의 체중을 실어서 걸어 다니기만 하면 인체의 그 중량으로 지압이 됩니다. 인체는 발이 있고, 발은 지탱하는 것, 턴, 또 도움 닫기, 착지, 그리고 빨리 피하거나 또 멈춰서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회전을 하거나. 이제 발에 그만큼 반사구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을 때, 노루가 누울 때나 보는 순간 즉시 발이 촉근적으로 반사하잖아요. 피해라 하기 전에 벌써 피합니다. 뜨거운 국물이 탁 튀었을 때 피해야지 신호를 주지 않고도 무조건 반사로 탁 피하게 됩니다. 발에 뭐가 하나 탁 자갈 같은 게 박히면 뇌에서 명령할 틈도 없이 팍 하면서 발을 떼고 피합니다. 그것처럼 뇌와 발바닥에는 반사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사구는 발바닥이 촘촘하게 있는데 반응을 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탁 건드리면 반응하는 장소, 그것이 발 반사구입니다. 다른 기관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발바닥의 반사구는 200배에서 250배 빨리 뇌에 전달이 되는 정도로 민감하게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이 예민하고요,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양말 속에 들어있어도 까끌까끌해서 빼내고야 말잖아요. 그처럼 인체에는 반사구가 있어서 뇌, 눈, 또 신장, 대장, 위장 이런 것들을 또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의학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귀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반사구가 있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마치 TV의 리모컨을 24번을 누르면 YTN 화면이 탁 나타나는 것처럼 발바닥의 어느 부위를 자극하면 이제 어느 장기가 활성화되는, 자극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인체에는 맨발 걷기를 하면 가장 최적의 몸 관리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가 너무 신속하게 옵니다.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교감신경, 부감신경. 왜냐하면 지금도 풀벌레 소리가 들리거든요. 찌르륵 찌르륵 하면서 그 새 소리도 청아하게 들립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합창처럼 말이죠. 그리고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이런 소리는 크게 신경이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심신이 안정이 되고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안정적인 파로 이렇게 바뀐다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오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서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과 신경과
후각과 촉각이 모든 오감이 릴렉스 되고 편안하게 되어서 또 맨발로 걷다 보면 사소한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가족에게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 별것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서 릴렉스하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명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맨발로 산을 걸으면 누구나 철학자가 됩니다. 인생을 생각하고 또 행복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을 벗어 던져버리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자, 여기는 산거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또 몇 달 전에 저 벤치에 앉아서 목을 도리도리 하시고 또 고무줄로 머리 위로 올려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선생님 왜 그렇게 고무줄을 머리 위로 올려서 양팔로 이렇게 느리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도리도리를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2달 전에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도 안 됐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누가 이게 좋다 해서 꼭 이 자리였습니다. 해보는데 2달 만에 병원에 안 가고도 나아버렸습니다. 통증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보거나 잠자기 전이나 도리도리 운동을 하루에 한 200배에서 400개 정도를 하고 또 고무줄로 머리 위로 양팔을 벌려서 머리 위로 넘기고 스트레칭을 이렇게 간간히 하고 피곤할 때마다 몸이 좀 사무실에서 굳어질 때마다 짧게 한 2, 3분 정도 하고 나면 희한하게 몸이 어깨가 살짝 뭉치려는 것들이 살 풀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렸더니만 어떤 여청자님께서 이 도리도리 운동 하면 치매가 절대로 안 걸린대요 하는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목에는 경동맥이나 모든 신경들이 머리로 올라가는 통로잖아요. 이것이 부드러워지면 나쁠 것 하나도 없거든요. 도리도리 하면서 힘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떠있는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도리도리들 하시고 어깨 스트레칭을 고무줄을 잡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냥 하면 근육이 당기거나 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무줄을 머리 위로 올려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 세트로 도리도리 한 100번 하고 스트레칭 한 몇 번 하고 그거를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루를 통틀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깨 뭉침이나 또 머리가 띵하다거나 경추에 이상이 있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또 치료를 받으시되 그것을 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도리도리 하지 마시고요. 또 목으로 머리 위로 고무줄을 잡고 스트레칭 할 때도 처음에는 제가 좀 무리하게 고무줄 압력을 세게 했더니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부드럽게 그냥 스트레칭,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살짝만 더 힘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고무줄을 가지고 스트레칭을 하시면 훨씬 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안 쓰던 근육이 사용이 되면서 몸이 이렇게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족 냉증이 사라집니다. 저희 형수님 살에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수십 년간 발이 시려워서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투경작물을 하시는데 비닐하우스에서 형수님 발이 시려우면 맨발로 여기 TV 보실 때나 또 짬짬이 이 막에서 살짝 해보세요 했는데 며칠 뒤에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 맨발로 어떻게 며칠 뒤에 갔는데 희한하다고 발이 시려서 잠을 그렇게 못 잤는데 발이 떳떳해졌다고 그 이야기를 얼마 전 가족 모임 때 또 누님들에게도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좋다고. 그래서 이건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인체의 이 발바닥을 구조를 정확히 알면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또 손해인지 또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발 속에 감추어져서 지압점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또 발바닥이 발처럼 휘어져 있잖아요. 족궁이라고 하는데 아치가 다 묻혀지고 점점 더 부드럽고 폭신한 깔창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발이 원래 강인한 발이 막 움직이면서 활처럼 휘었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아치 효과 또 펌핑 효과 이런 건강에 영향을 주고 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효과들이 다 사장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맨발기 했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발이 뜨겁고 해서 그런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숙면을 꿀잠을 잔다는 것이 한 98% 정도 됩니다. 물론 맨발걸 하셔도 잠을 잘 잘 수 없다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교감신경이나 자율신경계에 또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교정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뒷굽이 없지 않습니까? 신발을 신거나 또 높은 뒷굽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 힘은 훨씬 적게 됩니다. 왜냐면 몸이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걸어갈 때 힘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대부분 활동을 하는데, 또 굽이 높으면 아킬레스건이나 다리의 근육이나 근육의 길이가 변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이힐을 오래 신은 사람들은 아킬레스건이 짧아지고 발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짧아진 길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척추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뒷굽이었기 때문에 자세가 쫙 펴집니다. 그래서 호흡근과 장요근, 또 하체나 상체의 근육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 하시면서도 막 급하게 걸어가시면 앞으로 자세가, 목이 숙어지고 허리가 앞으로 좀 숙여지거든요. 그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그러면 교정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지압은 되고 혈액순환은 원활하고 얼싱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자세 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뒷짐지듯이 양반 자세로 천천히 발은 11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모델 워킹처럼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고 또 허리가 펴지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 안에, 가슴 호흡근 안에 심장이나 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숙여지고 또 좁아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슴을 활짝 펴고 허리를 활짝 열어야 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각종 장기가 제자리에서 편안하게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세가 들면 하체부터 약해지잖아요. 하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 하체의 보폭이 짧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걸음걸이가 점점 둔해지다가 나중에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 특히 보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을 오르기 때문에 하체가 자연스럽게 보강이 됩니다. 살짝 낮은 야산, 꼭 맨발로 아니더라도 좋은 등산화를 신고, 맨발 걷기는 별개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얼싱 지팡이가 있습니다. 저도 출시를 하긴 했는데요.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지팡이를 양손에 딱 짚고 또 척추나 또 종아리에 또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좋은 등산로로 이렇게 산행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다가 용기가 생기고 또 체력이 이제 보강이 되면 맨발로도 천천히 맨발 산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에서 칼로리를 다 소비하거든요. 운동선수들이, 실험선수들이나 역도선수들이 고기 뷔페 가면 오늘 그 집에 재고 다 바닥 나잖아요.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무지하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소모를 다 시킵니다. 근육이 소화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별로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하면서 점점 소화작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먹은 것 소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고 영양이 또 줄어들게 되고 그 지방량이 많아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근육이 든든하게, 근육과 인대가 지탱을 해줘야 자세가 바르게 꼿꼿하게 서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허리도 굽어지고 목도 굽어지고 등도 굽어지면서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하면 가족 간에 대화하기가 참 좋습니다. 요즘 워낙 바쁜 시대라 집에 가면 또 TV를 좋아하시면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 각자의 방에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또 취미 활동을 하잖아요. 카페에 가거나. 그만큼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5분도 마주 앉아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사실은 되었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 하면 1시간, 짧은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건강이나 가족 간의 화합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이렇게 같이 걸을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쉽게 못했던 서운했던 이야기나 또 고마웠던 부분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한두 시간 길어지면 뭐든지 이야기를 꺼내게 되거든요. 생각나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가족 간에 서먹서먹하다, 대화가 없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냉랭하지, 이런 가정이 있다면 먼저 맨발걷기 해보시고 자연스럽게 또 유도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효과 중에서 또 창의력이 많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저도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진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왜냐하면 발에 학교 운동장이 마사토 길에, 마사토는 자글자글한 자극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학업을 할 때 두뇌를 자극해서 또 기억력이나 총명이 좋아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맨발로 발 밑에 각 반사구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뇌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시냅스나 뉴런이 또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도 활발하게 영양이 공급되면서 뇌에도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문학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면서 그냥 보이스 레코더를 가지고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 날 때 또 타이핑을 쳐서 글로 옮기면 작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자연 속에서 직접 새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자연을 노래하는 게는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맨발로 걸으면서 자연의 또 감촉을 느끼고 자연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또 생각들을 옮기면 그것이 위대한 시나 문학이 탄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하면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뾰루지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지가 자주 생긴다, 그리고 머리에 비듬이 많이 발생한다, 또 그런 분들은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피부에 수분이 살아나고 뽀송뽀송해집니다. 뾰루지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아토피나 또 심지어 건선, 협진, 이런 면역력이 약해서 일어나는 질환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체의 면역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 지금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같은 스트레스로 면역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병이 되어버리고, 면역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이길 힘이 더 세니까 병이 안 되고 오히려 자극제가 되고 더 급격하게 되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효과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아직도 한참을 더 해야 되지만 오늘은 벌써 한 바퀴를 돌아서 입구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주의 송화산, 소도산 흥무공원,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공원이 있고, 그 위로 올라오시면 김유신 장군 묘로 올라가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매표소를 딱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산길로 돌아서 송화산까지 나는 것 같고, 그 전전 정상까지 올라가다 왔는데 한 45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겨울 함락합니다. 겨울 늘 춥기만 하지 않고 따뜻한 날도 많고 따뜻한 시간대도 많으니까 꼭 하시고, 자기 체질에 맞게 너무 오래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1시간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자기 체질에 맞게 서서히 페이스를 올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석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